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2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모닝 덕분에 그냥 한 달이 그냥 슝슝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는 게 그게 막 고통스럽게 뭐 막 이게 아니라 진짜 즐겁고 행복할 때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요, 170페이지 나갈 차례예요. 구루의 스토리. 네, 이서윤님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중간에 또 이렇게 나오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비바람이 치다. 언니 큰일 났어.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집이 발칵 뒤집혔어. 어떡하면 좋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울먹이는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유는 생각했다. 대학 1학년이 되던 해 아시아 금융 위기로 인해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를 맞은 것이다. 집에 돌아오자 집안에 아수라장이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고함을 지르고 가구마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사실 서유는 이 같은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 대단합니다. 대학교 1학년인데, 그쵸? 네. 아빠 2년 후에 사업의 위기가 올 거예요.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나 아버지는 지나치게 사업에 몰두한 나머지 서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지금 연구개발이 한창이고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나 집중하거라. 아버지가 귀를 닫고 있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난장판이 된 거실에서 가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서윤만은 홀로 차분했다. 그러니까 일어날 일이 있었다 싶으니까 차분하게 있으신 거예요. 근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 평화로운 모습에 가족들은 놀랐고 그녀에게 의지했다. 시리에 빠진 어머니와 동생에게 힘을 준 것도 서윤이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일이 쉽게 풀리니까요. 곧 도와줄 사람도 나타나고 결국은 문제가 해결될 터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야, 대단한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이면 20살이잖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그 가족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회오리 바람은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도 계속 내리지 않는다. 노자. 그쵸? 제가 어제 서울을 갔는데요. 가락시장 있는 쪽으로 가면 이렇게 큰 무슨 개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큰 이렇게 물 흐르는 곳이 막 있는데 엄청 올라왔던데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계시는 우리 이 여사님은 지금 있잖아요. 장마 때문에 차를 지하 3층이 안 되시는 거예요. 지하 1층에다가 대시는 거예요. 이렇게 차 오를 수도 있으니까 광주 어디는 이렇게 차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시구나 그랬는데 그 물이 차오르는 거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순간 저도 생각한 게 뭐냐면 저게 차오르다가 더 넘쳐 흐르면 이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1층, 2층까지 막 올려나? 그게 그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순간 드는데 에이, 그래도 뭐 그렇게 되려고? 그냥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진짜 지구가 막 멸망할 정도로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하게 좀 피해는 좀 약간 낮은 수위에는 피해는 지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감당할 만큼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차여 있는 거 보고 제가 맨날 어떻게 저렇게 여기 신천천에도 보면 물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어떡하나 옛날엔 정말 많았는데 물이 없으니까 저거 어떡하나 이랬지. 지금은 그냥 완전 막 흙탕물이 그냥 막 흘러내려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감당할 만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나기도 계속 내리지 않는답니다. 네. 서유는 잘 알고 있었다. 잘 알고 있었대요. 위기가 닥쳐도 마음만 잘 다스리면
커다란 행운이 오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위기가 닥쳐도 마음을 잘 다스리면 커다란 행운이 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힘드는 그 시기에 이 의식 공부라는 걸, 의식 아카데미를 통해서 의식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나만 들여다보고 내 안에서 뭔가 일어난 일이다. 저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느끼지? 내 감정이 뭐지라는 것만 나를 보고 있으면 해결이 된다라는 게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느낌이 그러니까 이분 되게 이서윤님은 20살 때 이런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45살에 의식 아카데미라는 걸 만났는데 이서윤이는 일찍부터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커다란 행운이 그러니까 위기가 닥쳐올 때는 지혜롭게 해결을 하면 어떻게 된다? 커다란 행운이 온다. 그런데 위기가 닥쳐왔을 때 회피하면 그냥 인생이 그냥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행운이 오게끔 그 위기를 잘 넘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잘 넘기는 거는 옆에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쵸? 네. 집을 담바로 재판이 8개나 걸려 있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서윤 덕분에 가족들도 힘을 낼 수 있었다. 서윤 또한 집안 사정을 내색하지 않은 채 대학 생활에 충실했다. 야, 흔들림 없이 자기 생활을 그냥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 해가 되어 그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운에서 나타나는 힘든 일을 모두 겪어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어날 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일어날 일을 모두 겪어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신 분이니까 전 세계의 많은 부자들을 또 상담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마음 먹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내가 일어나는 일은 그냥 나한테 있을 일이고 내가 경험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해야 되겠어라고 마음을 먹으면 편해요. 근데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잖아요. 힘들어요. 그런 분들 좀 뵀거든요. 워낙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같이 만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막 내가 나한테 일어난 일을 지금 현재 뭐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나한테 일어난 일들이. 근데 그거는 다 뭐예요? 나한테 있을 일들이, 일어날 일, 내가 경험해야 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제 수업하다가 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떤 민지님이 계신데 그 민지님은 항상 오빠와 남동생 사이의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됐다는 감당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나 그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외동딸이긴 한데 저는 중간에 끼어 있는 역할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가 힘들게 뭔가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다른 게 더 힘든 게 있어서. 근데 이 친구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내 운명인데 이거를 잘 헤쳐나가야지 하고 하면 이거 경험으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겪어보겠다고 마음먹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일들을. 싫어한다고 안 오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싫어, 나 이거 경험하기 싫어 하면은요, 더 계속적으로 저항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감당하겠다 하고 마음 먹는 게 참 내가 지혜롭게 잘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느끼고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었다. 와,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느낀대요. 본인이 경험을 하면서. 야, 저 이거 읽으면서 참 되게 이서윤 님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막 나 너무 힘들어 하면서 그냥 경험을 했는데 이분은 이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느낌을 같이 한번 느껴보겠다라고 했어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참 계속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이 악연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일이다. 악연도 받아들인다고 거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엄청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악연은 아닌데 악연은 없대요.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악연은 없는데 내가 싫어하면 악연인 거야. 그쵸? 왼수. 왼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서 결혼했어. 근데 다 너 어떻게 변해? 그 왼수로 변해. 근데 내가 마음을 바꾸니까 그게 왼수가 아닌 거예요. 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연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은인이냐, 왼수냐, 그거는 내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내 의식 안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도 아니라 내 의식 안에서 모든 것들은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 이서윤님은 악연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라는 거가 엄청 높은 의식 같아요. 그쵸? 그 때문에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을 해야 했고, 그냥 배신당하는 것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쵸? 연인이었던 이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일을 겪어내야 했다. 저는 이런 일은 겪지 않았었는데, 이분은 또 이런 젊으니까, 20살 때 또, 이 일이 풀리지 않던 시기에 일부러 제안을 받아들여 안 겪어도 될 좌절을 맛본 적도 있었다. 안 겪어도 될 좌절을 맛본 거예요. 그쵸? 근데 힘든 것을 미리 알았다지만, 이런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악연을 받아들일 거야. 라고 했지만, 그 고통만큼은 진짜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와, 그 상황이 직접 닥쳐서 내가 이 고통스러운 이 에너지 장에서의 그 힘듦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고통만큼, 그러니까 이 느낌을 내가, 저항감 없이 편안하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이 경험들을, 이거는 진짜 고통만큼은 진짜였다. 이걸 경험을 하는 거와,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상상했던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진짜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가 40kg까지 빠질 정도로 괴로운 나날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서윤이 게을리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뭐예요? 바로 마음 공부였다라는 거예요. 참 공감되는 게 저도요, 제가 참 이게 살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경험들이요, 되게 싫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살아가는 삶은 경험을 하는 거래요. 근데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이거죠. 행복한 경험을 하느냐,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느냐. 근데 처음부터 행복하고 편안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행복을 그냥 막 누리면서 막 이렇게 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조금 그래도 좀 살다가 집안이 막 있잖아요.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아빠가 막 동네에서 막 그냥 땅 때문에 이건 내 땅인데 네 땅인데 하면서 싸우고 막 그 이마에 막 있잖아. 싸우다가 막 이렇게 그 유리잔 깨가지고 뭐 싸우고 뭐 이러다 막 상처 나고 고통스러운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다가 막 속상하고 뭐가 이제 돈이 막 안 되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속상하면서 술 주사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막 왜 이렇지?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위축이 됐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면서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가지 못했었던 것도 경험을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서윤님은,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내야 되겠다라는 거를,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갖고 이렇게 움직이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들지? 그래서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또 빨리 남편을 만나서 20살 때 미팅을 해가지고 23세 결혼을 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다가 한 7년은 좀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고 딸 낳고 싶다 하니까 딸 낳고 또 아들 낳고 싶다 하니까 또 아들 낳고 엄마가 셋이니까 나는 셋 정도는 낳아야지 했더니 애도 셋 놓고
그러면서 살다가 보니까 남편 때문에 또 막 있잖아요. 막 고통을 그냥 30년을 남편 덕분에, 남편 때문에, 옛날에는 남편 때문에 30년을 막 고통 속에서 있잖아요. 막 엄청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나는 의지할 사람이 이 남편이 아니야. 난 내 스스로 해야 돼라는 거를 또 제가 잡아요. 그래도 지혜롭게. 그래서 이제 지금 만난 일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내가 믿을 게 못 돼. 믿을 게 못 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켜야 돼.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또, 근데 열심히 한 일을 또 이렇게 만났는데 그 일 자체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면접을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면접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있잖아요. 위축이 되는 마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못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었고, 나는 앞에 나가서 강의도 못하는데, 막, 떨리고 막 그러는데,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라우마 때문에, 앞에 나가서 감당도 못하는데, 뭐, 강의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고통스럽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제 50이 넘은 지금 보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저는 또 그랬거든요. 20대 때 뭐, 어떻게 여자가 50이면 벌써 인생 다 산 거 아니야? 할머니 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제가 50이 되니까 할머니가 아닌 거예요. 할머니 아니고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 한 50평생을 살아온 나의 모든 경험이 이 경험을 제가 의식 공부를 만나게 됐던 계기가 되었고, 그 의식 공부를 만나면서 지혜롭게 이 고통이 아닌 지혜롭게 이거를 나의 좋은 경험으로 바꾸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많은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한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대학도 나오고 아주 부잣집에서 탁 살았더라면 이 목에 기부스가 엄청 돼가지고 목에 그냥 빳빳하게 들고 다니면서 아우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하면서 있잖아요. 쟤는 이해가 안 돼 하면서 엄청나게 잘난 척 엄청 했을 것 같은 거 있죠. 엄청 잘난 척을 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쟤는 왜 저러지? 제가 사실 처음에 일을 할 때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열심히 안 해?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식 공부를 통해서, 어릴 때 상처 있었던 것 때문에 이렇게 다들 이런 고통 속에서, 저렇게 의지를 쓰지 못하는구나. 의지를 쓰는구나. 저렇게 패턴으로 하는 행동들이 이래서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이해하는 시간이 됐어요. 제가 깨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해가 더 잘 돼요. 제가 깨어나지 못하면은요,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하면서 참, 제가 깨어나면서 많은 분들하고 같이 깨어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어요. 서울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를 제가 많이 상당 부분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랬어요? 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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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하면서 공감. 그러니까 머리로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는 이해하는 거와 내가 상대방이 아프겠다. 그래, 아팠을 거야. 과거에는 그랬어. 그런데 좋아졌어요. 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공감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 쫙 2년 만에 이렇게 쫙 잘 나가다가 갑자기 쫙 제가 의식이 안 되니까 쫙 떨어진 거예요. 그랬다가 이거는 아닌데 다시 치고 올라갔죠? 올라가서 그거보다 더 올라갔다가 다시 뭐예요?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럴 때 엄청나게 고통이었거든요. 제가 시체가 된 줄 알았어요. 시체가 된 줄 알았고 세상이 다 멈춰진 것 같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남편 그때는 때문에도 힘들었고 일하는데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고통이 저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그 계기로 의식이라는 세계
사랑의 밝기가 내가 어두웠구나. 사랑의 빛의 밝기가 20에서 1000까지 있는데 200 이하에 내가 고통을 내가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구나. 의식이 그렇게 낮아졌었구나라는 걸 제가 알면서 이 모든 어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고통이 아닌 기회였구나.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어제 맞다 하면서 내가 막 그분도 어떤 상황들이 좀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올라갔다 내려앉았었던 그런 상황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만나잖아요. 그럼 다른 얘기 할 게 없는 거야. 아, 맞다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겠다. 그쵸? 그 얘기만 하면은 제가 머리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맞다 있잖아. 이런 거랑 공감하는 게 틀린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 나를 이해할 수 있고 같은 이런 걸 느끼는구나. 그런데 어 저는 막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이 살면서 고통을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아서 이 많은 거를 이 지혜롭게 이 뭐만 바꾸면 내 생각만 바꾸면 되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들이. 그러니까 감당을 못할 만큼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만큼의 어떤 일들이 생겨요. 문제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걸 잘 넘어가라고, 내가 성장하라고, 의식 성장하라고 주는 어떤 에너지의 뭉침. 그쵸?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는 거. 이거를 잘 촥 펼쳐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어떤 상황들이 내 생각으로 응집시켜 놓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 그 다음에 내 감정, 내 느낌, 내 믿음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 만난 분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의식을 높일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의식을 높일 수 있냐 그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좋아지니까는요. 그게 이제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 그래 나도 저렇게 힘들어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랬었지. 그런데 이 어릴 때 그 사건을 찾아서 그게 신념이라고 하는데 저는 엄마가 저를 버리지도 않았는데 잘못 해석한 거예요. 다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선택한 거예요. 잘못 선택해가지고. 다 100% 잘못, 오류. 태어났을 때 신념이 3살 이전에 신념이 있는데 100% 오류.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서 고통을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50평생을 힘들어했죠. 뭐 한 3살 때 그걸 더 겪었으니까 한 50평생을 힘들어했는데 제가 10월 달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제 신념을 바꿨어요. 근데도 아직은 주파수가 딱 안 맞아요. 약간 삐끌려 치는 거를 저도 느껴요. 근데 이렇게 맞추려고 보이시나요? 그런 게 딱 맞추고 싶어서 공부를 지금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진짜 딱 맞춰졌을 때 모든 것들이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외부의 가정 환경, 남편, 친구들, 어떤 주변의 지인들에 의해서 고통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아직 딱 맞춰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맞추면은 내가 모든 것들이 그냥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예쁜 친구인데 제가 이제 그 예쁘죠. 뭐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있잖아. 그거 신념만 재맥락하면 좀 덜 힘들다? 영향을 덜 받는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 어떻게 하냐면서 그런 같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웃긴 게 저도 그랬거든요.
이거를 행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굳이 행복한 거를 선택을 안 해요. 왜냐하면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를 갖고 있어야 돼. 고통스러운 거를. 그래서 맥락을 바꾸는 거를 저도 공부하면서 10년 만에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그 맥락을 이렇게 바꾸면 주변에 영향을 덜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95% 정도 덜 받는 느낌. 아직 5% 정도가 남았어 있는데 그 5%를 더 영향을 안 받도록 해서 딱 맞추도록 주파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랬지? 뭔가 어제도 살짝 기분이 떨어지는 그 느낌이 뭐지? 있어요. 근데 그 제가 대충 살짝 떨어지는 느낌도 대충 넘어갔는데 아 그런 것들도 다 적어서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왜냐면 같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맥락을 좀 바꾸면 영향을 덜 받아. 그런데 이 친구가 민 뭐예요? 끝에는 지고. 근데 영향을 엄청 받으니까 저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건 아니라서 그래 이걸 싹 살짝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라는 말을 했더니 어떻게 바꿔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참 있잖아요. 아까 왜 이랬잖아요. 아빠가 서윤님이 딸이 아빠 위기가 와요. 위기가 와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가 와요라고 하는데 아빠는 뭐예요?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그,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는 거야, 행복해지는 거야, 이러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귀담아 듣질 않아요. 원래 했던 대로가 좋은 거야, 그냥. 귀담아 듣질 않고 흘려듣는 거예요. 얘기를 다 행복해지는데 내가 사랑이 회복이 돼서 막 행복해지는 거를 경험을 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오만 있잖아요. 10가지 이상의 사업을 해서 다 망해봤고. 저 같은 경우에도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까지 8군데를 약국을 다 다니면서 수면제를, 수면제를 받아온 거예요. 그 80알을 다 먹어가지고 자살을 해보려고 했던 경험까지도 있어요. 근데 그게 죽지 않고 살았더라고요. 살아가지고 이런 경험을 막 엄청 얼마나 고통스럽고 막 복수하고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막 귀신이 돼가지고 죽으면 귀신이 돼서 하고 있잖아. 복수하는 줄 알았잖아요. 저는요. 안 죽게 안 죽기를 잘했지, 그쵸?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깨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몰라가지고 고통을 계속 이제 느꼈던 것인데, 근데 선생님이, 아니,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 거야, 좋아지는 거야.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예요?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를 않고 계속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 저항하는 거야. 선생님 말은 거짓말일 거야, 거짓말일 거야. 아, 당신은 그냥 좋아졌으니까 원래 좋아졌나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카드 값을 못 냈을 때 이렇게 힘든 경험을 저도 돈이 없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당신은 성공했으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서 진짜 힘들어가지고 그냥 어디 동굴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막 꼼짝 못하고 그러는 경험도 제가 해봤었거든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야? 아니야. 나는 내가 이렇게 있을 순 없어. 이러고 죽을 순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난 이렇게 해서 꼼짝 못하겠어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걸 2010년도에 느꼈던 감정을 코로나 때문에 사무실에 사람들이 없으면서 똑같은 걸 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지? 나 공부했는데 왜 똑같은 걸 또 느껴, 내가? 그러면서 보니까, 아, 이 신념을, 맥락을 안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3월 달에 바꿨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나는, 선생님이 그래요. 나는 나같이 한 번 알면 싹 바꾸는 줄 알았어. 그런데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백성애님이 10년 만에 바꿨으니?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맥락을 있잖아요. 그 어릴 때 사건이 있잖아요. 엄마가 나를 버린 줄 알았더니 버린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맥락을 딱 바꾸잖아요. 그 신기한 거예요. 마음이요, 영향받는 게. 왜냐면, 저 사람이 저러다 나를 버리면 어떡해. 이 사람이 날 이러다 버리면 어떡해. 나는 잘해야 돼. 나는 눈치 보는 거야. 버림받을까봐 눈치 보고, 모든 것들이 버림받을까봐에 대한 두려움. 어제도 그분이 막 너무너무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 엄마로부터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말씀드려서, 그거는 공부하면서 해결을 해야지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비롯된 거예요. 눈치 보는 거, 안간힘 쓰는 거, 안 될까봐 두려워하고, 돈이 없지만 돈이 아니라 없어져서 나는 죽으면 어떡하지,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 그걸 제가 그거 바꾸고 나서 정말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덜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많이 편안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처음 공부한 사람처럼 어떻게 바꿔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그래도 꽤나 좀 했는데, 몇 년 했죠? 한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으니까 어쨌든 듣다 안 듣다 듣다 안 듣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저항하면 제일 마이너스. 제일 나한테 마이너스. 선생님한테 저항을 하면. 저도 저항감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킥킥 하십니다. 선생님한테 저항을 하면 선생님이 제일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의 말씀을 귀담아 안 들으면 방법을 안 듣고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한번 마음 문을 열고 내가 행복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서윤님 같이 특별한 경우는 아닌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운을 뭐 바꿀 어떤 그 운명이고 뭐 이런 거는 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좋은 운이, 제가 귀인을 만나서, 선생님을 만나서 이 인생이 정말 제가 자살까지 할 정도로 제가 고통스러웠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지나가고 나니까, 과거는 뭐 내 경험이고 좋은 경험이니까 지금 전 자살을 했었다고 있잖아요. 약 먹는 거는 진짜 알약을 먹어요. 왜냐면 죽고 싶었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탁 있잖아요. 자해를 이렇게 탁 하려니까 아플 것 같아서 못 하겠고, 목 조를 때도 이제 숨 막혀서 못 할 것 같고, 약 먹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 약을 먹었는데, 먹는 거는 또 별로 싫더라고요. 근데 위세척할 때 제일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있었는데, 그게 지나가고 나니까 저한테 좋은 경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들게 죽고 싶을 만큼의 어떤 그 고통이 아닌 내 생각을 바꾸고, 근원적으로 감정을 바꾸고, 느낌을 바꾸고, 나의 믿음을 완전히 근원적인 무의식에 있는 이 믿음을 바꾸니까, 제가 주변에 영향을 안 받아지는, 250 정도는 어느 정도는 올라가더라, 의식의 수치를.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제가 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방법이 이렇게 깨어납니다라는 거를 제가 같이 알려드릴 수가 있는 게, 저는 참 굉장한 역할을 하려고 저도 태어나지 않았겠나.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좋은 역할을 하려고, 저와 똑같은 역할을 하려고 만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수다를 떨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그녀는 매일같이 자신의 느낌과 대응 방법을 모두 기록하고 성찰했다. 저는 매일 이렇게 대응 방법을 기록하진 않아서, 야, 이분은 처음부터 뛰어난 분이라서 이렇게 했구나. 지금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 노트 저 노트 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찾아서 모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책을 써도 될 텐데, 뭐 책을 써야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기록도 안 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서유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저도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먹은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먹는 거야. 의지를 쓰는 거야. 나는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거야.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돼. 아니면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시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면. 그냥 지금 삶이 원하는 삶에서 괜찮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고통스러워서 힘들다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돼요. 요새는 그런 분들 만나러 다니기 바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 그게 저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어제 만나려고 했던 분도 막 두려움이 있으신지 약속을 안 하시려고 그러길래 그래도 만나자 그랬더니 만나주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만나니까 저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고통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행복하자는 거예요. 의식이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진짜 대구가 밝아지고, 예? 천 있잖아요. 이게 서울대구 부산 막 들어오시잖아요. 한국이, 대한민국이 밝아지고, 이게 주변이 점점 이 지구 전체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우리 그 빛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아팠을 때 어떻게 해줬지? 아, 내가 아팠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줬지? 아, 인정해주고 같이 아파줬을 때 저 느낌이 뭐지? 제가 그런 걸 겪어보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되면서 그 방법을 제가 생각을 저도 있죠. 그 느낌을 생각보다는 아, 그 느낌이 뭐지라는 걸 자꾸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해보려고. 그래서 되돌아보면 모든 책에서 얻기 힘든 귀한 배움이었다 이거예요. 그쵸? 이거는 책에서 이론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한 배움이라는 거죠. 이 경험은. 엄청난 거예요. 어디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후 아버지의 사업 문제는 무사히 어떻게 해요? 마무리되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집안을 더 크게 일으켰대요. 그래서 서윤도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 어려움을 겪고 난 뒤 그녀는 더 단단하고 깊어졌다. 저도 뭐예요? 어려움, 고통을 겪고 나서 이거를 딛고 의식 공부를 하면서 의식을 상승해야지라고 하니까 뭐예요? 더 제가 단단해지고요. 의식이 올라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의식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걸 어제 어떤 분을 만나면서 또 그런 다짐을 하게 돼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살짝 있잖아요.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그쪽 분들이 막 있잖아요. 빠져나왔던 그런 분들이 같이 있던 분들이 제 이상해 이러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근데 뭐 그런 거하고는 그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통해서 정말 달라졌다라는 거를 나중에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건 복수심 같아. 150인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의지를 써서 내가 의식이 달라졌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야 되겠다. 그냥 드러날 거야. 드러나게 되었어. 라는 거로 자꾸 150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의식의 발길을 측정을 해보면 150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아니야. 열심히 의지를 써서 나는 그냥 행복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단단하게 깊어져서 뭐예요? 이제 새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었다. 우리의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시대를.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 이서희 님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고통스럽다면, 아,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거야 라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벗어날 거야 라는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벗어나지라는 방법이 눈에 들어와요. 그 결정을 하지 않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귀 막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를 제가 10년 동안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 10년이라는 세월도 지금의 제가 있기 때문에 아깝거나 후회하지는 않지만 저같이 똑같이 겪지 않고 빠르게 더 좋아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10년 만에 재맥락이 돼서 흔들림이 없어지는 어느 상태가 돼서 행복을 느끼는 상태, 내면에서의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갖게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저보다 더 빠르게 이 상황을 전환을 시켜서 생각을 바꿔서 믿음을 바꿔서 더 행복을 빠르게 느끼는 분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분명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빨리 전환시키세요.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세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지라는 결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부딪히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여러분들이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렇게 긴 시간을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을 길게 가질 필요는 없다. 행복을 우리는 선택하자 이거예요. 그쵸?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하자 라고 하는 오늘 하루도요. 각성하시고 각성이 뭐예요? 정신 차리자. 내가 고통을 즐기나 행복을 즐기나 그 각성해야지 내가 고통을 즐기는지도 모르거든요. 왜냐면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 한번 보는 거야. 내가 정신 차려서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있느냐. 그쵸? 그러면 이거 뭐야? 내가 이런 걸 싫어하고 있는 걸 느끼네? 그럼 벗어나자. 그래서 오늘도 각성하고 정신 차려서 행복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주 잘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쵸? 원하는 일 다 잘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쵸? 네.